자, 우리가 저번 강좌에서 3차 함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분석을 했었지. 미분에서 이제 3, 4차 함수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문제 푼 데 유리할 수밖에 없겠지. 역시 이번 강좌는 그래서 뭐냐 하면은 4차 함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야. 자, 먼저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 알겠니? 단순히 암기해보면 문제 적용이 안 될 거야. 자꾸 스스로 그려보면서 그래야지 좀 적응이 될 거고, 그래야지 좀 추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게 될 거라고. 그렇지? 자, 그래서 4차 함수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첫 번째 뭐부터 보냐면은 4차 함수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래프의 개형부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지. 그렇지? 자,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볼 텐데, 그 첫 번째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게 생길 수 있냐 하면은 2차 함수와 매우 유사한 이런 꼴이 될 텐데, 자, 그게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가 있어. 자, 먼저 하나는 뭐냐 하면은 대칭꼴이야, 대칭꼴. 이렇게 2차 함수와 정말 유사하게 생겼지. 이렇게 대칭꼴. 좌우가 대칭이 되는 이런 꼴이 등장하게 돼. 이렇게. 자, 얘가 뭐라고? 축대칭꼴이지. 축대칭꼴이야. 얘는 축대칭꼴이 되는 건데. 자, 이 2차 함수와 비슷하게 생긴 놈이 축대칭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축대칭이 아닌 꼴.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는 좀 모양 비슷하지만 2차 함수하고는 틀리지. 모든 2차 함수는 축대칭이니까. 그래서 얘는 축대칭이 아닌 꼴도 우리가 등장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이유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 꼴을 얘만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 자, 축대칭이 아닌 꼴도 등장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놈들 축대칭 꼴과 축대칭이 아닌 꼴에 이 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도함수의 그래프까지 좀 자세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얘가 도함수가 이 놈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생길 수 있게 돼.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접선의 길이가 0이 이렇게 되는데, 그치? 자, 이게 선대칭이니까 도함수는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함수가, 이거는 4차 함수, 이건 fx고, 이건 fx, 위에 건 fx, 앞으로도 밑에 건 f'x야, 도함수야. 그래서 지금 이 도함수가 지금 여기 감수에서 증가로 바뀌는 이 순간에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게 생길 수 있냐 하면은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걸 좀 밑에 써야겠네. 축대칭인 경우, 도함수의 그래프가 점대칭이 되는 건 맞지만 쟤처럼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이 순간에 요 점에서 점대칭이 될 텐데, 얘처럼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게 아니고 접선의 길이가 0이 되지 못하고 접선이 이렇게 감소하다가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치?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생길 수 있게 돼. 그렇다면 원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런 도함수와 이런 도함수일 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자, 이 4차 함수와 이 직선에서 실근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 꼴 같은 경우는 몇 중근이 생기냐면 그때는 4중근이 생기게 돼. 이럴 때는 4중근이 생기게 되고,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은 이때는 3중근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야. 그치? 하나하나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요 그래프를 좀 잘 파악해. 근데 쉽게 생각해도 되겠지 뭐. 요거 뭐 4차 4중근이면 이게 3차 꼴이 될 수밖에 없잖아. 도함수 때렸을 때. 그치? 얘가 4중근, 이게 뭐니까 예를 들어서 x-알파 4제곱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미분태로 보면은 4x-알파 세제곱 이런 식이 돼서 그치? 얘가 이 도함수는 3중근이 생기는. 그리고 이게 만약에 x-알파 제곱 한 다음에 우리가 뭐 다른 함수가 이렇게 있다 본다면은 여기서는 실근 하나만 생기는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 자, 요까지 근데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죄송하지만 암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기냐? 얘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이 아니지.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도함수의 부호는 음수이다가 양수가 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점대칭인 부분이 여기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점에 생기게 돼. 다른 쪽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점대칭이 돼버려. 그렇지? 그러니까 점대칭이 딱 겹쳐. 도함수가 점대칭이 겹쳐.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 그럴 때는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좌우 대칭이 아닌 그래프가 생기게 되는 거야. 자, 얘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 얘도 존재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자. 두 번째 그래프를 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그래프는 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놈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놈들만. 두 번째 놈들은 뭐 이런 걸로 할까? 이런 걸로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발생하는 꼴들이야. 그치?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다가 또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을 갖다 노란색으로 칠하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 순간들 있잖아. 그치? 요 놈들을 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 이렇게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 자, 참고로 요 점들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놈들이 바로 변곡점인 순간인데 자,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바뀌는 순간, 부호가 바뀌는 순간은 도함수가 X축에서 부호가 바뀌는 X축과 만나는 시점이 될 것이고 변곡점인 순간은 뭐라고 그랬었지?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렇다면은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식이 된다면은 자,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자, 극대값을 갖고 내려오다가 자, 여기서 다시 극값을 가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야. X축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치? 되겠죠? 천천히 생각해보면 하면 되겠지? 그치? 뭐 더 설명을 안 하겠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또 생길 수가 있고 많이 그려봐야 돼,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얘와 유사한데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쟤는 두 개였잖아.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하나만 있어. 그러니까 얘는 접선이 점점 커지다가 점점 커지다가 여기도 변곡점을 갖다 그려야겠다. 변곡점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이다가 위로 볼록으로 가다가 쓱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변곡점은 바로 여기가 되겠지. 변곡점은 여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고 변곡점인 순간도 우리가 조금 찍어놔야겠지. 이렇게.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꼴이 되는 거니까 이 순간, 노란 순간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그 순간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변곡점이니까 극값을 각각 갖게 되고 여기서 또 변곡점이니까 극값을 갖게 되는데 얘랑 차이 같다면 얘는 X축과 만나지. 그래서 증가하다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꼴이 됐다면 얘는 X축과 만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꼴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 이런 그래프가 또 그려줄 수 있게 되는 거야. 되겠지?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를 갖다 보도록 할게.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는 극값이 몇 개? 극값이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는 꼴이 되겠지. 극값이 3개가 만들어지는 꼴. 자, 그러면은 여기가 변곡점,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 여기도 변곡점 쭉 이렇게. 그럼 극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3개면서 극값이 3개인 이런 꼴인데 되겠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보면은 이렇게 자, 극값이 0이 되는 순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아놓고, 그리고 자, 극값인 변곡점인 순간도 이렇게 찾아본다면은,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도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 좀 위에다 그랬잖아.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변곡점이니까 극값을 갖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부호가 또 바뀌게 되는 거니까 밑으로 이제 내려온다고. 그치? 그리고 또 변곡점의 순간에 극값을 갖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되겠어? 그치? 많이 그려봐야 돼. 자, 그리고 얘와 비슷한데 이 꼴 중에 특별한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대칭꼴이 또 있어. 선대칭이. 선대칭이 여기서도 등장했지만 이런 꼴에서도 선대칭이 등장할 수 있어. 이 놈이 선대칭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여기 극소값들의 높이가 똑같아. 극소값들의 높이가 똑같으면 무조건 선대칭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역시 우리가 극값인 순간 이렇게 해놓고 극값인 순간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변곡점인 순간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놓고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이렇게 그려본 다음에는
감소하다가 우리가 파란색 좀 조금 확실하게 감소하다가 자, 극값 찍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증가를 한다가 다시 감소를 하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렇지? 되겠지? 자, 그래서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 참고로 얘는 우리가 뭐다? 축대칭, 선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선의 대칭이니? 요 선의 대칭이다. 어떻게 파악하니? 얘랑 비슷한데 극소값의 높이가 똑같다면 무조건 선대칭이 된다.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선생님 이거 이게 도함수가 좀 차이가 잘 구별을 못 하겠다는데, 자, 도함수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대칭꼴이 안 되는 극값이 3개 존재하는 꼴은 이 넓이가 다르게 돼. 정확히 얘기해 본다면은 우리가 S1과 S2를 갖다가 이 그래프의 상태에서 좀 얘기를 해 본다면은 S1과 S2 이 넓이는 S1이 더 크게 돼. 선생님 이건 왜 그렇죠? 이건 적분 가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 그치? 자, 우리가 도함수의 넓이가 이 함수값의 높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여기 적분에서 한번 좀 다뤄보려고 그래. 너무 강의가 길어지니까.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거 S1이라고 그러고 이걸 S2라고 한다면은 이놈은 S1과 S2가 완벽하게 지금 똑같이 됩니다.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모든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거야. 자, 열심히 좀 많이 그려보자. 알겠지? 자, 이걸 보면서 따라 그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안 보면서 계속 그려보면서 요거와 좀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좀 연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참고로 자, 지금 최고점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만 다뤄봤는데 음수는 뭐 뒤집으면 되니까 니네가 해보면 되지 않겠니? 자, 최고점 계수가 양수인 우리가 4차 함수 꼴들을 쭉 살펴보니까 죄다 극소값이 존재하지. 극소값이 다 존재하는데 극대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요 4번 꼴밖에 없다는 거야. 극대값이. 여기 이렇게 4번 꼴만 극대값이 존재한다. 이것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지. 되겠어? 자,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갖다 한번 살펴봤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실근의 개수가 4차 함수에 상당히 또 중요한 주제가 돼. 실근의 개수가.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각각의 그래프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존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걸 지우기 전에 얘를 좀 눈여겨봐. 자, 이렇게 2차 함수와 비슷한 좌우 대칭인 놈들, 거기에 사중근, 그리고 왜 삼중이라 써놨냐? 미쳤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이중근이죠. 이중근. 미안해. 이중근. 그치? 사중근 또는 이중근만 등장한다. 알겠지? 되겠어? 사중근 또는 이중근. 여기서는 사중근, 이중근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치? 이것만 좀 기억해.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선과 이 4차 함수와 어떤 x축의 평행선과 만나서 실근을 한번 따져볼 텐데, 사중근은 여기서만 발생할 수 있어. 나머지 꼴들 뭐 이렇게 얘도 이렇게 좀 튕기면서 지나가지 않니? 이 놈들은 쟤를 제외한 모든 꼴들은 다 이중근이 생기게 돼. 접하는 꼴들은. 알겠지? 자, 그럼 쌤 이거 지우고 바로 또 실근의 개수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 그치? 강의가 좀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단촐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실근의 개수를 한번 또 같이 한번 따져볼 텐데, 실근의 개수를 자, 실근의 개수를 이번에 좀 따져보자.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 자, 먼저 아까 1번 꼴의 그래프를 갖다 본다면은 대칭꼴, 그리고 대칭이 아닌 이런 꼴, 이런 꼴. 자, 이때 x축의 평행한 선을 갖다 뜩 그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근들이 생기게 될 텐데, 먼저 실근의 개수부터 보자. 실근의 개수를 보면은 이때 한 개가 생기지. 그 위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니? 두 개가 될 것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빵개가 되는 거지. 얘도 역시 이때 하나가 생기고, 위쪽은 두 개, 아래쪽은 한 개.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지. 이때, 자, 요 선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는 하나인데, 이게 몇 중근이냐를 좀 따져본다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사중근 또는 사중근이거나 또는 이중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까 봤지? 자, 그리고 자, 여기서는 무조건 사중근은 여기서만 존재해. 좌우 대칭인 2차 함수와 비슷한 꼴. 나머지 모두 접하는 꼴들은 이렇게 접하면서 튕긴 꼴들은 전부 다 이중근이 된다. 그렇지? 자, 이번엔 두 번째 그래프를 갖다 한번 볼까? 두 번째 그래프는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아까 그래프를 요걸 그렸나?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순간이 자, 한 번, 두 번 있었던 이런 꼴이지.
자, x축의 평행선을 갖다 이렇게 그어보면은, x축의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놈들이 기준점이 될 텐데, 이때는 실근이 몇 개? 한 개가 되는 거지. 이때 실근 몇 개가 되니? 두 개가 되는 거지. 그치? 되겠어? 사실은 요거 전부 다 두 개가 되는 거지. 다 두 개. 여기 전부 다. 이 위로 올라와도 전부 다 여기서부터는 다 두 개가 되는 거지. 여기는 요 아래쪽은 빵개가 될 것이고. 자, 이때 이렇게 튕기는 요 놈,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이중근이 될 수밖에 없다. 역시 여기도 이중근이 될 수밖에 없다. 그치? 비슷하지, 뭐, 비슷하지. 중근이 어떻게 생기냐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지. 세 번째 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꼴이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다가 위로 볼록하는데 쓱 하고 올라가는. 자,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 못하고 이런 형태의 접선이 생기는. 그치? 자, 이런 형태의 접선이 생기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한 개고 싹 다 위로 두 개고 여기 빵개 이렇게 되는 거지. 얘랑 매우 유사하지. 자, 이때 좀 차이가 있다면은 이때 이 부분에서 얘는 4중근이 생길 수 있었지만 얘는 무조건 몇 중근? 2중근만 생기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치? 자, 이번엔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를 갖다 본다면은, 네 번째 그래프를 쓱 이렇게 그려본다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 요때, 그리고 접하는 순간을 기준점으로 좀 잡아주는 게 좋겠지. 그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자, 이때 실근은 몇 개니? 한 개가 되는 거고, 이때는 하나, 둘, 셋, 이때 세 개가 되는 거지. 이때는 하나, 둘, 셋, 역시 세 개가 되는 거지. 이 밑에 있다면 빵개, 요 가운데 이 사이에 있다면은 두 개가 될 것이고, 여기 사이에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될 것이고, 또 위로 올라가면 두 개가 된다. 이거죠. 이때 이중근, 요 점들 있지? 요 점들은 뭐가? 이중근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중근이 이렇게 생기게 될 것이고. 아이고, 이거 왜 또, 자꾸 선생님 정신을 못 차리냐. 이거 이중근이 아니고 뭐니, 이거. 왜 이러니. 마음이 급해. 이거 강의가 길어질까봐. 3중근이죠, 이건. 3중근. 접하는데 뚫고 지나가는 꼴이니까.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하면서 튕기는 꼴은 이중근이 된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아까도 정말 잘 시키죠. 그러면 이 강의가 되니까 좀 빨리 좀 촬영하고 싶어서. 되겠지? 하나 더 있었지. 좌우 대칭 꼴은 우리가 축대칭. 이렇게, 극소값들의 값이 일치하는 이런 축대칭.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요때. 그리고 요때 이렇게 생기게 될 텐데, 자, 얘 실근 개수 2개, 얘 실근 개수 3개가 되는 거지. 아래에 있으면 빵개, 요 사이에 있으면 4개가 될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2개. 이런 식이 되겠지. 자, 이때 우리가, 자, 이렇게 접하면서 튕기는 이런 꼴들 몽땅 다 뭐가 된다? 이중근꼴이 발생한다. 이거지. 자, 보신 것처럼 3중근이 생기는 특별한, 그리고 4중근이 생기는 특별한 꼴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야? 자, 이렇게 올라가다 접선기에 잠깐 0돼서 이렇게 하는. 그때 요 선을, 요 점을 지나는 x축의 평행선이 있다면 그때 3중근이 되고, 자, 이참수와 똑같은 꼴인데 좌우 대칭이 되는 축대칭 꼴에서 요 점, 2중근 또는 4중근. 4중근은 여기서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되겠지? 자, 그래서 실근의 개수에 대한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되겠지?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은 뭐냐? 사차함수의 대칭성을 갖다 좀 얘기할 건데, 자, 먼저 사차함수의 대칭성에서 선생님이 요 그래프는 좀 빼려고 그래. 자, 요거 이렇게 얘가 어떻게 된다? 이거 선대칭이다. 이렇게 그거 보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와 같다. 그치? 이건 너무 쉬우니까 선대칭이다. 자, 그럼 뭘 얘기할 거냐면은 얘랑 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얘기하고 지나가자. 자, 지울게. 자, 지워봅니다. 자, 사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많이 공부해 놓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래프의 개형도 모른 채 추론 문제를 푼다? 그 너무 좀 안 풀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좀 힘들겠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차함수의 대칭성이야. 사차함수의 대칭성인데, 그렇지? 뭐 1대 2, 1대 루트 4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그냥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럼 설명하지 않게. 자, 중요한 것만 좀 얘기하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그래프부터 좀 얘기해 볼까? 이 그래프부터. 자, 이런 식으로 가는 사차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그렇지? 자, 아래로 볼록이다가 위로 볼록 이런 식으로 그림을 조금 아래로 볼록이다가 위로 볼록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4차함수의 대칭성인데 결론부터 좀 얘기하고 들어갈게. 자, 여기 삼중근이 생기는 x축 평행선을 그으면 삼중근이 생기는 요 점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요 점, 그리고 요 극소인 요 점까지 얘를 갖다가 분할해 보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언제나 일정한 길이의 비를 갖게 되는데 그게 몇 대 몇이냐? 3대 1이란 길이의 비를 갖게 됩니다. 이게 언제나 3대 1이란 길이의 비를 갖게 돼. 알겠지? 자, 요거를 우리 뭐 증명은 안 할게. 우리 3차함수에서 증명하듯이 증명하면 돼. 그렇지? 뭐 이걸 알파로 보고 이걸 베타로 봐서 fx는 x-알파 4제곱 x-베타 해가지고 미분 때려서 극소인 점을 찾아보면은 3대 1 내분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암기해. 그치? 강의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되겠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3대 1이다. 이것만 좀 암기를 해줘. 자, 근데 우리가 3차함수에서도 얘를 갖다가 어떻게 돼? 좀 다른 그래프로 좀 변형을 했었는데 이것도 살짝 변형해 볼게. 이번에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0이 되진 않아. 0이 되진 않고, 요 변곡점이지. 여기도 변곡점이잖아. 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랑 평행한 선을 내려서, 얘가 평행한 선을 내려서 평행이동해 보면은, 그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 과, 기울기가 똑같은 선을 갖다 이렇게 내려볼게. 예, 좀 평행하다. 이렇게 돼도 길이의 비가 역시 3대 1을 유지가 되는데 자, 그때 x 좌표의 길이의 비. 자, 만나는 접점이 되겠지? 여기랑 그리고 여기서 이 그래프가 다시 만나는 요 점을 본다면은 이 길이의 비 역시 x의 길이의 비 역시 3대 1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지? 자, 요거 알고 있으면 요것도 알고 있는 게 좋겠지. 그렇지? 3차 함수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좀 설명을 했었어. 그렇지? 여러분들 거기서 제대로 공부했다면은 이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지.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4차 함수의 대칭성 이런 게 등장한다. 3대 1. 그치? 많이 써먹진 않지만 알고 있으면 상당히 유용할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4차 함수의 대칭성 우리가 극소값이 똑같은 극소값이 이렇게 일치하는 이런 그래프. 얘도 선생님이 축대칭이 된다고 그랬지. 자, 이때 얘는 뭐 우리가 별거 얘기할 건 없죠. 아까 얘기한 거랑 다름이 없는데, 자, 이렇게 선을 갖다가, 여기가 축대칭 선을 갖다 그려보면은, 이게 이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된다. 그러니까 요점부터 요점까지 길이가 같고, 요점부터 요점까지 길이가 같고, 얘를 수선을 이렇게 내려본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같고, 여기서 수선을 내려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얘랑 같다. 그래서 완전 좌우 대칭이다. 요거죠. 자, 역시, 얘도 조금, 그래프를 변형해 보면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때 자 여기 이 두 놈의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갖다 그려서 얘를 평행이동해 봐. 그럼 평행이동하면은 이런 식이 되겠지. 자, 이 둘은 지금 평행해. 그치? 자, 동시에 접하는 이 직선을 갖다 그리고 자, 이렇게 평행이동해 보면 이렇게 될 텐데 그때 역시 똑같이 자, 여기 만나는 점 있지 않니? 그 놈은 쭉 내리고 접점 있지 않니? 그 놈도 쭉 내리고 여기 접점 있지 않니? 이놈도 쭉 내리고 요 접점 있지 않니? 쭉 내리고 여기 접점 쭉 내렸을 때 여기도 역시 x의 길이의 비가 얘랑 동일하게 됩니다. 얘는 이 그래프 자체는 선대칭이 아니지만 요 x의 길이 비는 유지가 돼.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길이는 동일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역시 동일하게 된다. 이거죠. 그치? 되겠지. 역시 증명은 안 할게. 3차 함수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4차 함수의 대칭성까지 한번 봐봤어. 자, 좀 많이 그려보는 게 좋아. 그냥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많이 그려서 우리가 익혀주는 게 좋다. 그래야지 문제에 우리가 적용이 잘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되겠죠. 어디냐. 자, 지웁니다. 지울게. 자, 좀 많이 그려봐. 단순히 그냥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니까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 fx. 최고차항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x4제곱 한 다음에 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는데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야. 가 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3 플러스 x는 f3-x이다. 이게 항상 참이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지? y는 fx가 뭐야?
x는 3에서 대칭이다. 선대칭이네. 땡큐지. 그럼 벌써 여기서 이 그래프는 이런 선대칭 아니면은 이런 선대칭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너무 좋아. 그쵸? 자, 나 조건을 갖다 보면은, fx는, 자, 그냥 선대칭이 아니라 x는 3의 선대칭이야. 그러니까 이게 x는 3이 되거나, 이 선이 x는 3이 되는 거지. fx는 4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지. 그렇다면 벌써 이 두 그래프 중에서 얘는 아니지. 왜냐면은 얘는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는 꼴이고 얘는 x는 3이 아닌 다른 점에서 극소값을 갖는 꼴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x는 3에서 대칭해서 x는 4에서 극소값을 가지려면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다 조건을 보면은 fx의 극대는 몇이냐? 0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보신 것처럼 극대 x는 3에서 극대라고 그랬으니까 이 조건에서 f3은 0이다. 극대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까지 뽑아낼 수 있겠지. 그때 구하라는 것은 누구야? f0의 값을 구하라. 문제는 상당히 쉽죠. 그렇다면은 fx의 관계식을 작성할 건데 이 그래프 꼴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자세히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자, 선이 이렇게 겹치고, 얘가 바로 3이 되는 거고, 자, 4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4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게 4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보너스로 좌우 대칭꼴이니까 간격이 1이니 1만큼 왼쪽으로 가면 2에서도 우리가 극소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거고, 접하는 꼴이 두 개나 되다 보니까 이 직선을 y는 k라고 잡아주고, 그러면 y는 fx를 작성할 텐데 어떻게 작성하냐? 연립해보면은 fx는 k가 될 것이고, 넘겨주면은 fx-k는 0 이런 식이 될 텐데, 그치? 우리가 누굴 작성하는 게 가능해? fx-k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겠지. 그러면은 fx-k는 2와 4에서 2중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게 바로 fx-k고 f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k 넘겨주면은 fx라는 것은 x 마이너스 2제곱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k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k 값만 구하면 끝날 텐데 아직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f3은 0이라는 거니까 3 집어넣읍시다. 3 넣어보면은 1의 제곱 1 여기서 마이너스 1의 제곱 1 플러스 k 그게 0이라고 그랬으니 k는 마이너스 1 금방 나오죠? 그럼 바로 fx의 관계식을 작성해 보면은 fx는 x 마이너스 2제곱 x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된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f0이었으니까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1 이게 되는 거죠. 이거 연산하니까 몇이니? 64 빼기 1인 거니까 답은 63 이게 되는 거지. 어렵지 않았죠. 뭐 대칭꼴만 잘 알고 있다면 너무 쉬웠던 문제인 것 같아. 되겠죠. 자,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할게. 끌게.